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지나간 시대의 한국 문학은요, 아무래도 지구인 여러분의 관심에서 좀 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잘 안 다루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또 생각해보면요, 고등학교 때 문학이란 이름으로 한국 문학을 배우면서요, 문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서가 아닐까 싶어요. 문학을 문학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해야 하고 또 정답을 찾아야 하는 공부거리로 마주하다 보니까 한국 문학은 재미없고 또 지루하다라는 인상이 박힌 듯 합니다. 한국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서요, 오히려 한국 문학을 즐기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끔은 의무적으로라도 한국 문학을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서점에서요, 일본 소설이 한국 소설보다 많이 팔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한국 소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것 중 하나가 90년대 일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오면서 일본 소설의 서사가 현대인이 느끼는 정서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간 데 비해서 한국은요, 태백산맥 이런 무거운 서사들 위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또 대하소설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얼핏 떠오른 작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조회수 같은 것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 문학을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참에 잘 되었다 싶어서 바로 이 작가를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작가 중에 현대성을 구현한 거의 첫머리에 오는 작가가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김승옥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 책 무진기행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책이죠. 무려 1964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사실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을 읽고서 그 전에 소설들과는 뭐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이요,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익명의 세 사람이 만나서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는데요,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건을 모른 채 하고 다시 익명으로 사라지는 얘기였어요. 도덕, 책임 등이 희미해지고 개인만이 남은 익명의 도시를 잘 묘사한 작품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많이 아시는 무진기행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무진기행의 주인공은요, 돈 많고 집안 좋은 미망인과 재혼해서 뜻하지 않게 제약회사의 상무를 바라보는 34살의 남자예요. 부인과 장인은요, 주인공에게 주주총회 동안 주주들을 설득할 테니까 그동안에 그의 고향인 무진에 가 있으라고 해요. 그의 승진을 위한 로비 과정에서 그가 없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란 얘기인데요. 이런 설정은 구구절절 써놓지 않더라도 그의 능력이나 행동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게 해주죠. 하지만 무진에 오면 그는 성공한 축이어서요, 후배도 찾아오고 또 같은 동년배 중에 성공한 편인 무진의 세무서장과도 교류를 나눠요. 무진에 내려온 날 바로 친구인 세무서장의 집에 밤에 놀러 갔다가요, 거기서 음악 선생으로 내려와 있는 하인숙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같이 귀가하다가 다음날 주인공이 무진에서 폐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폐를 치료하며 1년간 보냈던 집이 있는 바닷가에 같이 가기로 하죠. 이 정도면요, 거의 5G급 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페이스는 계속 유지되어서 다음날 바닷가 집에서 이 여성과 잠자리를 가진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주인공은 인숙이를 서울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요, 그러겠다고 또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주주총회에 맞춰서 급하게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정보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인숙에게 연락을 하지도 못하고요, 급하게 무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인숙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서울로 데려갈 것이란 약속을 하는 편지를 썼거든요. 그걸 썼다가 찢어버리고 무진을 떠나는 거예요.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나 상징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죠. 서울, 와이프, 제약회사 상무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안락한 현실이고요. 반면 무진, 인숙 이런 것들은 그 반대쪽에 있어요. 현실에 쫓겨 이상에서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재미있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무진은요, 주인공에게 사실은 그렇게 이상적인 곳이 아니거든요. 머무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무기력해지는 곳이고요, 징집을 피하던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그런 도피의 공간, 이런 것들이어서 머물면 편안함을 느낀다는 식의 안락한 공간이 아니에요. 인숙 역시요, 꿈에 그리던 여인과는 거리가 좀 있죠.
인숙에 대해 전해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답답한 시골 학교의 음악 선생을 벗어나려고 여기저기 들이대고 다닌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우듯 단순한 이상과 현실의 이분법만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지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진을 탈세속적인 이상의 공간으로 놓기에는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자살한 여인, 속물들, 무엇보다 이 짙은 안개, 어느 것 하나 아름답게 묘사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분법을 적용한다면요,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두 지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성공 가도와 그로 인한 행동 패턴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서울과,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무진. 어떻게 생각하면 무진은 주인공의 청년 시절이 박제되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기억도 그렇고요, 기약 없는 약속, 청춘의 불안함 같은 것들이 무진의 짙은 안개로 상징이 되죠. 주인공은 이런 청년의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어른의 세계로 가기 위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제약회사의 전무라는 사회제도의 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무진으로 와서 약간의 방황을 겪는 것은 그야말로 어른이 되기 전에 마지막 불안 같은 느낌이죠. 청년의 때에는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안개 같잖아요. 어디까지 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어디도 가기 힘들지만 사실 어디나 갈 수 있었던 청년의 때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와, 이거 약간 명언인데요. 명언필 좋습니다. 주인공의 무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무진행, 그리고 또 무진을 떠나는 행위는 진정한 의미의 성인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예전에 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처음 배웠을 때 이 무진이라는 곳이요, 실제 하는 지명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승옥 작가의 상상에서 나온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어디쯤에 꼭 있을 것만 같은 무진. 사실은 우리의 지나온 청춘의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이었습니다. 혹시 지나온 우리 소설 중에요, 아니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소설 중에 이런 거 리뷰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만한 책,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든가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소설 자체로 보고 싶다, 이런 책이 있으면 댓글로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